아마 이제 우리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3월 1일 3.1절 기념식 때는 아주 감동적인 기념식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보시지 못한 분에게는 다시 한번 보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날 특히 감동적인 거는 그 학생들이 몇 명 나와서 선서를 하는 순이 있었는데 우리 한의대 학생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비 오는 날에 이루어진 3.1절 기념식이었는데 아주 그 의미도 있고 감동적인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이제 어느새 이제 중순이 다 되었는데 제가 이제 3월 2일 날 그 아침에 우리 수도크 봉황각에 이렇게 떠오르는 일출 사진을 내가 찍었어요. 제가 이제 그 2월 말경에 기숙사에 이제 우리 학생들 입사를 하는데 우리 총장님이와 우리 병원 또 익산시에서 협력해가지고 다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온 차가 쫙 캠퍼스에 막 가득 차 있는데 장관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3월 2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등교 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오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쪽 구체육관하고 학생회관 그 앞쪽에 스쿨버스가 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막 가슴이 막 뛰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괜히 그 학생 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들 보면서 막 울컥해지고 또 스쿨버스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울컥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의 그 신입생 미충원 상황으로 인해서 막 우리들이 다 마음이 아팠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입생하고 관련된 뭐만 있으면 막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구성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신입생 미충원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우리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절로 학생들을 더 사랑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로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원광 가족 모두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서 막 그 뭔가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새싹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떠오른 본문이 이제 오늘 앞전에 합독했던 심정개발 마음농사에 관한 우리 대종사님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우리는 마음농사 농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59장 말씀에서 우리 마음농사도 농부들의 농사와 같다고 하시고 잡초를 잘 뽑아주고 곡식을 잘 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우리 중앙총부 뒤에서 어머니가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농사일을 거들면서 자랐고요. 또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영산 성지에서 한 6개월 그 농사지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잡초를 잘 뽑아주고 곡식을 잘 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사를 질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새싹을 잘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잡초도 물론 뽑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도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농사를 질 때 영산 성지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영산 정관평 그 농사가 완전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명품 쌀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농약을 쳤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농약 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막 고압 분무기로 농약을 치고 저까지 가요. 그럼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쳐. 한 대여섯 번을 쳐야 돼요. 그때 그 농사를 병충해 방지하기 이렇게 하는데 막 농약 중독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해도 설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돼지고기를 막 삶아줘요. 그럼 막 그걸 먹으면 해독이 된다고. 그럼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농사 경험이 있어서 대종사님께서는 잡초만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새싹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제 새싹이라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미해요. 그리고 아주 예쁘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마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새싹을 잘 보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새싹은 시작이고 초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 초심이 많잖아요. 가장 가까이는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초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멀리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초심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지나서는 우리 원광 가족으로 참여했을 때 그 초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초심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내용으로 새싹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리고, 좀 더 세밀히 얘기를 하면 그 새싹의 마음, 초심의 마음을 마음 농사 짓는 사람은 늘 상기하면서 그 마음을 살려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영산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때 영산에는 이제 주타원님이 원장님이셨는데 저를 어느 날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너 나랑 밭에 가자. 그래서 밭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뿌려놓은 그 들깨 밭이 쫙 있었는데 너 저기 천천히 봐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들깨하고 잡초가 막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참깨 새싹이나 잡초나 다 이쁘지야. 근데 이 잡초는 아무리 정성 들여 키워봐야 그건 잡초다.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뽑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잡초를 막 뽑아요. 그러면 옆에서 당신은 서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야야, 그 잡초가 지금은 싹 뽑으면 쏙쏙 뽑아지지? 예, 잘 뽑아집니다. 그게 조금 놔두면요, 뿌리를 뻗어가지고 옆에 곡식도 상하고 그래서 아주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처음 났을 때 착 뽑아줘야 이 잡초제가 제대로 된다. 지금은 네가 이 전체 밭을 오늘 하루면 뽑는 것을 끝내겠지만 이게 뿌리가 내리면 이게 하루 가지고도 안 된다. 3, 4일 혹은 일주일 걸려야 되고, 또 그렇게 뽑은들 그 뿌리가 곡식을 움직여서 곡식을 상하게도 한다. 이런 법문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 마음공부 길을 일러 주신 것이 지금 기억에 납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내 마음 농사에 있어서 잡초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잡초는 났을 때 바로 뽑아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잡초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잡초는
을에 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잘 나는 밭이 좋은 밭이지 잡초도 안 나는 저 사막이나 바위에나 이건 밭이 아니잖아요. 자갈밭이나 이런 데는 잡초도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잡초 나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을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났을 때 바로 뽑아줘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 농사에 있어서 잡초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출가를 7, 8학번으로 원불교학과 입학해가지고 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제 신앙수행을 나름대로 해서 그런지 가만히 보니까 뭐 잡초가 별로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더라고요. 탐심,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 특히 제가 이제 학교에 부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막 컴퓨터도 배우고 싶고, 막 중국 공자학원에서 막 중국어 강좌도 연다고 하니까 거기도 가서 좀 들어보고 싶고, 인문학 연구소에서 막 동아시아 막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행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토끼나 꿩 보고 총 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버릴 수도, 놓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 잘 하실 줄도 알고,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는 그 성악가 바리톤 하는 성악가 남자, 특히 여자도 말고 남자 바리톤 성악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내가 저거를 배우고 싶다. 어디 가서 좀 학원이라도 다녀갖고 저 바리톤 이렇게 멋있게 노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솟구쳐서 잠실에 있을 때는 흉내도 내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트로트가 유행이니까 트로트를 한번 내가 구성지게 해가지고 우리 원광 가족들에게 참 즐거움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막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제가 그것도 잡초로 알고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병충해를 이제 방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 농사에 있어서는 병충해는 뭔가요? 아까 잡초는 안에서 나는 나의 그 공부에 방해되는 거라면 병충해는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나의 삶을 은혜롭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은 뭐가 병충해인지요? 근데 이 병충해는 코로나19도 그렇처럼 아주 자꾸 미미해요. 근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고 싶은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있어 병충해는 뭐냐, 그렇게 얘기 병충이 뭐냐 그랬더니 휴대폰이랍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은 이 휴대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이제 젊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게임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 게임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해 보셔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저는 내게 있어서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우리 이제 우리 법 형제들이 이제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그러니까 퇴임해가지고 이제 재밌게 살으려면은 취미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때 취미가 바둑이 좋다고 바둑을 권해요. 그리고 또 어떤 동지는 바둑 판하고 바둑 알을 사다 주면서 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퇴임해가지고 그리고 신선처럼 바둑을 두면서 있어야지 우리가 뭐 막 돈이 많아서 여행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나보다 수준이 높아, 바둑이. 저는 잘 못하고, 그러니까
너 좀 공부해가지고 그 무렵에는 서로 재밌는 그 바둑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조금씩 연말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취미로 이제 테니스를 해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제 하는데, 요즘에 물론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근신한 의미로 염치도 없고, 그래서 테니스장 요즘에는 끊었어요. 안 나갔어요, 요즘에. 근데 아무튼 이제 저에게 있어서 병충해는, 지금에 있어서 병충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제 취미라고 할까. 근데 그 취미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은 참 내 삶에 활력이 되지만,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특히 승부심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주로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하고 직접은 못 오고 컴퓨터로 하는 컴퓨터 바둑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막 열이 나가지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가지고 막 밤늦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아무튼 병충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을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법영제들도 나의 삶에 있어서 병충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취미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요즘에 하나 극복해낸 게 뭐냐면, 그 승부심을 요즘에는 좀 어느 정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테니스를 치면 이겨야 기분이 좋고 지면 막 성질이 나. 그래갖고 막 더 자고려. 바둑도 예전에는 컴퓨터를 해갖고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막 끝까지 더 자고 막 하고 막. 그런데 승부심은 내가 좀 놓은 것 같아요. 그 원래 왜 테니스를 하냐?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지고 이기고는 관계없이 내가 운동한 이 자체로 나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긴 것은 보너스고, 이게 혹시 보너스 못 받았다고 열받을 일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승부심은 어느 정도 놓은 것 같아요. 우리 병충해 방지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료를 잘 줘야 되죠.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비료는 마음 농사에 있어서 비료는 법공양입니다. 근데 이제 비료도 새싹 때 주는 비료가 있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비료가 있고, 또 마지막 결실하는 비료가 있고, 비료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비료 주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공양인데, 대체적으로 법공양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법공양을 받는 거, 이걸로는 저는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소개를 드렸죠. 예부에도 밝혔지만, 우리가 거의 컴퓨터와 함께 업무를 시작하니까 업무 시작할 때 공부심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경을 한 달락이라도 하고 업무를 시작하자. 제가 예부에 지금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당의 법회에 참석한다든지 스승님들을 가까이 한다든지 해서 이제 법의 공양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제 법의 공양도 그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법영제들이 정말 받고 싶은 법공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그 교감 교무가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주는 법회를 통해서 받는 법공양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진짜 필요하고 진짜 이거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문답을 통해서 법공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스스로 법공양을 하는 사경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함께 법회에 참석해서 일방적인 주는 법공양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법공양을 문답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들이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비료 주는 얘기도, 어느 날 제가 이제 모처럼 비가 오려고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거든요.
매일 그 밭에 나가서 이러다가 그날은 이제 비가 온다고 예보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야지 하고 누워 있는데 또 우리 주타원님이 종아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너 저 창고 가서 비료 좀 갖고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듣고 이제 졸래졸래 따라갔더니 지금 비를 주어라 그래요.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하늘을 봐라. 그래서 하늘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타원이 비가 많이 올 것 같냐 조금 올 것 같냐 그래 이렇게 또 보니까 막 비가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올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올 것 같네요. 그랬더니 우리 주타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비료 줄 때다. 이때 비료를 주면 비가 살짝 내려가지고 비료가 싹 녹아가지고 싹 스며들어가지고 아주 비료빨이 제대로 든다는 거예요. 이게 주타원님 가끔 저를 불러서 이렇게 현장 법문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료 주는 얘기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그 때와 그 시기를 잘 봐가지고 은혜로운 그 농사 비료를 주는 마음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거는 우리 저 선생님들께서 늘 얘기를 해요.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주의해라. 평생 남의 밭만 쳐다보고 남의 밭에 잡초만 뽑아주고 남의 농사만 실컷 도와주다가 네 밭은 관리 안 하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하여간 농사를 짓는 일은 내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주가 하여간 막 보살심이 많이 왔고 막 너무 농사 지니라고 일일이 막 TV 보면서도 막 뉴스 보면서도 열내고 막 신문 보면서도 열내고 막 옆 사람 막 하는 거 보면서 열내고 막 그럴 일이 아니고 이주는 내 농사 위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은 그냥 여력 닿는데 조금 해야지. 내 농사는 안 짓고 맨 너무 봐도 어쩌는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 시비나 차 있어갖고 막 그러지는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일찍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새봄을 맞아서 우리 교도님들 서원의 새싹 천년의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거듭 초심을 상기하시고 끊임없이 안에서 자라는 잡초를 잘 제거하시고 특히 잡초는 그냥 새싹 때 바로 제거하시고 끊임없이 밖에서 들어와서 방해하는 병충해 잘 방지하시고 복공양 잘 때에 맞게 주셔서 심전개발 마음농사에 대풍을 이루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